브랜든 내 부상 공백을 대체할 선수로 고민하던 두산 베어스가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엘리아스와 시라카와를 두고 SSG의 선택만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전혀 예상도 하지 못했던 KBO 역대 최강 외국인 투수인 전 키움 히어로즈 소속 에릭 요키시까지 후보로 포함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건강하게만 뛰면 공을 던지는 클래스 자체는 검증된 선수인 엘리아스, 수준급의 변화구와 150km 이상의 뛰어난 수직 무브먼트를 동반한 속구로 SSG를 고민에 빠뜨린 시라카와 여기에 요키시까지 과연 두산 유니폼을 입는 선수는 어떤 선수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두산의 대체 외국인 선수 진행 상황과 현재 가장 유력한 3명의 선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3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더블헤더 1차전에 선발 투수로 등판한 브랜든은 2이닝 1볼넷 4탈 3진 1실점을 기록한 뒤 부상으로 인해 조기 교체되었습니다. 당시 브랜든이 자신의 몸에 이상을 느껴 벤치에 신호를 보내고 마운드에서 내려왔던 것이었습니다. 왼쪽 어깨 견갑하근 부분 손상 진단의 검진 결과를 받은 브랜든은 3주 후 재검진을 할 예정이었는데 재검진에서도 이상 소견이 나온다면 이탈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5위권으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선두권으로 치고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는 두산은 외국인 투수 문제로 곤란한 처지였습니다. 팔꿈치 이슈로 한동안 전렬에서 이탈했다 돌아온 라울 알칸타라가 정상 컨디션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브랜든마저 어깨 부상으로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선두권은 오히려 더 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 순위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두산은 빠르게 브랜든을 대체할 외국인 선수를 영입해 선발 로테이션에 차질이 없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브랜든은 7월 중순 재검진을 할 예정인데 두산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1군 복귀까지 6주 이상이 걸린다고 판단해 부상 단기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대체 자원을 찾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산은 이미 알칸타라가 팔꿈치 부상으로 빠져 있을 때부터 보험용으로 해외 시장을 유심히 관찰했었기에 바로 미국과 대만 쪽 외국인 스카우트 레이더를 가동하였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둔 선수가 SSG 소속의 엘리아스와 시라카와였습니다. 엘리아스는 1988년 8월 1일생으로 만 35세의 좌투좌타 왼손 투수로 시애틀, 보스턴, 워싱턴 등에서 활약하다 2023 시즌부터 한국 무대에서 뛰고 있습니다. 평균 151km의 싱커성 패스트볼과 체인지업, 커브볼, 슬라이더 등 다채로운 변화구를 구사할 수 있는 엘리아스는 직구와 같은 릴리스 포인트에서 던지는 체인지업 및 커브의 움직임이 예리하며 안정된 폼에서 나오는 패스트볼의 각이 매우 좋습니다. WHIP가 준수하고 위기관리 능력이 좋으며 다양한 레퍼토리의 투구가 가능한 투수입니다. 하지만 장타 허용이 높아 피장타율이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이탈하기 전까지 시즌 7경기 등판해 2승 3패 평균 자책점 4.73을 기록 중이었습니다. 엘리아스의 대체 선수로 한국 무대에 입성한 일본 도쿠시마현 출신의 시라카와 케이쇼는 2001년 6월 4일 출생 만 23세 우투우타 투수로 올해 처음 시행된 제도인 대체 외국인 선수 1호로 SSG에 영입된 선수입니다. 로에니스 엘리아스가 왼쪽 내복사근 부상으로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고 지난 5월 22일 SSG는 일본 독립리그 출신의 일본인 투수 시라카와를 총액 180만엔 약 1570만원에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올 시즌 새롭게 도입된 대체 외국인 선수 영입 제도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일본 도쿠시마현 출신인 시라카와는 2020년부터 일본 독립리그 도쿠시마 인디고삭스에서 에이스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 시즌 6경기 29이닝 4승 1패, 평균 자책점 2.17 탈삼진 31개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던 시라카와의 KBO 성적은 5경기 23이닝 동안 2승 2패 평균 자책점 5.09입니다. 크게 무너졌던 6월 7일 롯데전의 1과 3분의 1이닝 8실점을 제외하면 모두 5이닝 이상을 버티면서 평균 자책점 2.49로 아주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시라카와는 타점이 높은 편이고 일본인 투수 특유의 오른손 손목을 꺾어 공을 몸뒤로 살짝 감췄다 나오는 디셉션과 이중 키킹 투구 폼으로 공을 던지고 있습니다. 최고 구속 154km, 평균 구속 140km 중후반까지 나오는 포심 패스트볼과 슬라이더, 커브, 포크볼, 체인지업 등의 변화구를 구사하는데 23이닝을 던지면서 탈삼진 27개로 탈삼진 능력도 좋은 편입니다. 이제는 SSG 랜더스가 가능한 미뤄두려 했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성공적인 6주를 보낸 시라카와의 거취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승용 SSG 감독은 지난달 30일 잠실 두산전에 앞서 취재진에게 주말까지 생각하고 다음날 프런트와 상의해서 결정하려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SSG가 시라카와를 처음 영입했을 때만 하더라도 결별의 순간이 이토록 힘들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엘리아스가 SSG와 재계약할 때는 총액 100만 달러 약 13억 원에 계약했고 시라카와는 KBO 리그에서 뛰는 다른 외국인 선수들의 몸값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한 금액인 180만엔 약 1,500만 원으로 영입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시라카와가 엘리아스를 밀어내는 상황은 처음부터 머릿속에 없었고 엘리아스의 6주 공백을 잘 채워주기만 하면 다행이라 여겼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라카와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좋은 성적을 기록했고 일본이 비슷한 문화권이기도 하고 시라카와의 성격 자체가 밝고 낙천적이다 보니 워크의식도 훌륭하고 선수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거기에 팬들의 관심도 높아 마케팅적 측면에서도 SSG가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아스도 올해 비록 부상으로 부진했지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어느 한쪽도 손을 들기에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시라카와의 계약 기간은 7월 4일까지입니다. 이미 SSG 내부에서는 결정이 났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 두산 입장에서는 단기 외국인 선수를 구하기 힘든 현실에서 엘리아스와 시라카와 두 선수 모두 KBO 리그에서 경쟁력을 입증했기에 더없이 좋은 후보였습니다. SSG가 시라카와와 엘리아스 가운데 한 명을 택해야 하고 그 후 SSG를 떠나는 선수를 두산이 교체 혹은 임시 외국인 선수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절차를 보면 떠나는 선수는 웨이버 공시를 거쳐 KBO 다른 팀과 협상할 수 있는데 해당 시점 성적 역순으로 우선권을 가집니다. 두산은 1일 현재 리그 4위입니다. 하위 6개 팀이 엘리아스든 시라카와든 패스해야 협상권이 생기는데 외국인 투수를 교체할 만한 팀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는 부상 중인 리카르도 산체스를 일시 대체할 선수로 라이언 와이스를 영입했고 롯데의 찰리 반즈는 지난 28일 퓨처스리그 경기에 선발 등판해 1군 복귀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팀들은 외국인 투수 교체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두산이 어려움 없이 두 선수 중 한 명을 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강력한 후보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자타공인 한국 프로야구 최강 외국인 투수였던 전 키움 히어로즈 소속의 에릭 요키시가 29일 입국해 30일 이천 베어스파크에서 테스트를 받았다는 소식이 갑작스럽게 전달되었습니다. 2019년 한국 프로야구에 입성하여 5년간 키움의 에이스로서 마운드를 지킨 미국 일리노이 출신인 에릭 요키시는 1989년 7월 29일 생으로 만 34세이며 KBO에서 22시즌까지 4년 연속 두 자릿수 승수를 올리는 꾸준한 활약으로 KBO 통산 130경기에 등판해 773.1이닝을 던지면서 56승 36패 평균 자책점 2.85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20 시즌 평균 자책점 2.14로 1위, 22시즌에는 16승으로 다승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탈삼진보다는 땅볼을 유도해 상대 타자를 잡는 스타일이라 이닝 히터로서의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외국인 투수치고는 구속이 빠른 편이 아니지만 제구력이 압도적인데다가 왼손 투수라는 이점까지 더해져 훌륭한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워크의식이 좋은 선수로 성실한 훈련 태도와 원만한 동료 관계까지 외국인 선수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23시즌 키움은 요키시에 대한 웨이버 공시를 요청했습니다. 6월 6일 고척 LG 트윈스전에 선발 등판한 후 허벅지 통증으로 병원 검진 결과 왼쪽 내전근 부분 파열 진단과 함께 복귀까지 약 6주가 소요될 거라는 소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키움은 정규 시즌 전반기 일정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외국인 투수의 장기간 부재로 생기는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고심 끝에 요키시를 방출하고 새로운 외국인 투수를 영입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요키시가 이번 시즌 새롭게 도입된 ABS 시스템을 잘 이용한다면 극강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역대 외국인 투수 중에서도 제구력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수준이고 그 제구력을 바탕으로 한 땅볼 유도의 극한을 보여주던 투수였기 때문입니다. 올 시즌 ABS의 모서리 부분은 타자가 칠 수 없는 포인트인데 아직 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투수들은 우연히 그 부분에 공을 던져 스트라이크를 받는다면 제구력이 좋은 요키시라면 그 부분을 노려서 던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3시즌은 제대로 뛰지도 못했음에도 통산 SWAR이 20.57로 같은 장수용병인 케이시 켈리, 브룩스 레일리 등보다도 높았습니다. 또한 장타 억제력이 좋은 투수이니 넓은 잠실 구장에서는 홈런이나 장타를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자유의 몸이라 영입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요키시도 한국 복귀를 염두에 두고 소속팀 없이 재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향후 러브콜이 있을 때 바로 응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요키시는 KBO 리그에 충분히 적응해 있고 체계적으로 몸을 만든 만큼 현재 몸 상태가 좋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전에서 던지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건 걸리는 부분입니다. 한 시즌 가까이 실전 무대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대비 경기력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는 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고 감각을 찾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두산 관계자는 요키시에 대해 요키시가 우리 구단 대체 외국인 선수 후보군 가운데 한 명은 맞다. 추후 한 차례 더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수 본인이 재활을 마치고 올 시즌 계속 운동을 해왔다고 얘기했다. 마이너리그 계약을 한 건 아니라서 공식 등판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안다. 요키시와 계약을 확정한 건 아니다. 후반기 곧바로 팀에 합류해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확실한 점검이 필요하다. 요키시를 포함해 계약이 가능한 다른 선수들까지 두루 상태를 살피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며 SSG의 선택까지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SG와 시라카와의 계약 기간이 7월 4일인 만큼 두산의 결정 시점도 그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산은 요키시뿐만 아니라 과거 팀에서 뛰면서 실적을 남긴 외국인 투수도 관심있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브랜드는 7월 중순 재검진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승엽 감독은 생각보다 회복이 빠르지만 복귀까지는 6에서 7주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두산은 SSG의 외국인 선수 동향을 살피면서 장마 기간과 올스타 휴식기 동안 외국인 선수 교체 결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과연 SSG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이에 따라 두산은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